요즘 대출 0.25%, 연말까지는 거의 1%까지 간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시청자님들 그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신 분들 지금 불안과 불행을 느낄까요? 아닙니다. 많이 올랐죠. 전세값이 올라가지고 더 상환 이미 들어간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진짜 불행한 사람을 느끼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는 대출 왜 못 받아가지고 내 집 못 샀을까? 이분들이 더 지금 불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영끌이 쌍끌이 해가지고 집을 사려고 하다 보니 그걸 막아놨죠. 그래서 집 살 기회를 갖지 못해서 지금 현재 많이 가슴이 답답해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이야 아니면은 적금시장 이런 데서는 이 0.25%가 크게 느껴지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 지난 5년 동안 5천만 원 투자해서 5억 번 사람들, 1억 투자해서 8억 번 사람들이 많이 있죠. 800%, 1000% 버는 시대에서 0.25%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금리를 조절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해서 나온 게 뭐죠? 대출 규제죠. 그래서 제목은 대출 이자를 올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대출 규제다. 이 규제, 항상 규제가 문제죠. 규제. 그래서 이제 집을 샀다가 지금 문제가 뭐죠? 지금 계약금을 넣는데 갑자기 중도금까지 넣는데 잔금이 안 되는 분들 있죠. 지난 7월부터 지금 대출 규제가 꽉 막혀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시장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마음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함부로 못하지 않겠느냐라는 그 부동산 규제, 이게 대출 규제하는 분들의 의도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 슬기롭게 넘겨야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변에 입 떴다 뭐 하겠어요? 주변에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대출 규제 풀리면 어떻게든 갚을 때니까 해주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이거 이겨내야 됩니다. 뭐가 있죠? 또 이런 경우에 결국은 이제 전세값 상승이라는 게 있으니까 잘만 견디면 전세값 오른 걸로 막을 수 있으니까 1, 2년만 어디서 돈을 빌려다가 어떻게 해요? 잔금 없어가지고 울지 마세요. 우는 사람보다 노력하는 사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또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출 규제가 갑자기 뻥 들어갔죠. 원래 LTV 축소 60% 40% 내렸다고 하죠. 그리고 소형 주택에 올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출 금액 상한가를 정해놓는 바람에 이거 축소 올렸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는 거고 DSR 축소 이거 축소가 사실은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자기 신용 대출에 대한 그리고 자동차 대출 모든 걸 총량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보다 작년 재작년 신용 대출 맞통 받아놓으신 분들 원래는 포함 안 됐다가 갑자기 다 포함되죠. 대출 예를 들어서 마통 만들어 놨는데 쓰지 않았어도 마트로 놓은 것만 마통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 놨는데 한 푼 안 써도 7천만 원 만들어 놨다 그러면 그걸 총량제에 지금 들어가 버리죠. 그다음에 대출 이자 올린다고 해가지고 투자 한 번도 안 해봤던 초보들 얼굴이 좀 팔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 끝물에 투자해가지고 또는 안 되는 그 가격도 안 오르는 지역 사가지고 샀더니 이자 올리는 사람들 그런 잘못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입술이 팔아가지고 힘들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또 안 해준다고 하니까 전세 나 이거 이제 다음에 전세 만기 되면은 이제 월세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금 부담 되죠? 그리고 또 월세도 못 내야 될 경우에는 아이 교육시키는 분들은 또 멀리로 이사 가야 돼서 전학시켜야 되죠? 지금 이제 어떻든 혼란은 예견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용대출도 줄어들고 마통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주택 투자하기가 꽉 막혀가죠. 막혀가는 것은 결국은 주택 거래를 급감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항상 우리가 나타나는 거죠. 자금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좋은데 마구 사고 돈 좀 될 만한 곳은 줍줍이 하죠. 우리 서민들은 돈이 안 되죠. 대출에 의존했던 사람들은 다시 또 밀려나죠. 어디로? 이제 서울 바깥으로 또 밀려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양극화가 심화되는 과정을 또 겪게 되죠. 그렇다가 이 양극화가 심하게 격화지다가
다시 이 어느 정도 되면은 나갔던 사람들이 풍선 효과를 일으켰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풍선이 푹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핵심 지역에서 조정 지역, 주요 지역들, 조정 지역 확대되면서 이제 조정 지역 된 데는 다 주요 지역으로 봐야 되겠죠. 확대되면서 풍선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비조정 지역 등으로 계속 커지다가 역시 조정 지역으로 됐지요. 그러다가 지금 3기,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또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이런 형태로 공급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과잉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주택 거래 급감되고 하면 또 어디부터가 힘들어요? 여기 서울에서 멀리 나간 데부터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풍선 효과로 가격이 오르는 데는 항상 남들, 예를 강남 오르고 강북 오르고 판교 오르고 분당 오르고 막 오르다가 그 풍선으로 오는 지역은 오르는 기간이 짧고 금액이 짧죠. 근데 풍선이 뻥 터지면 여기부터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무너지면서 내려가게 되는데 한번 고비는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양극화가 일어날 지역. 양극화라는 건 떨어질 때는 떨어지고 오를 지역은 더 오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피해가고, 떨어지는 지역을 이제 피해가고 오를 지역을 선택하는 능력이 이제는 중요하죠. 여러분 혼자 힘으로 됩니까? 이제 서서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공부를 좀 이제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핵심 지역들은 조정을 받거나 보합세로 유지할 걸로 보여지죠. 왜? 여기에는 전세값이 버텨주는 곳이기 때문에 전세도 알고 보면 빚인데 대출 이자가 없는 빚이죠. 그래서 핵심 지역은 전세 이런 걸로 버텨 줍니다. 그리고 약간의 조정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요 지역들은 조정을 받되 많은 하락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 IMF와 2008년 리먼 사태 때 이미 한번 경험을 했죠. 팔고 나서 벼락거지 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안 팔고 버틸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넓게 펼쳐져 있어서 풍선 효과로 오른 지역들, 특별한 호재 없을 경우에는 한번 꺼지면 깊이 꺼질 수가 있는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일본의 사례를 한번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양극화가 일어나는 지역들 중에서 이 가격이 상승 지역들을 이렇게 보면 하락 지역들은 이게 X 표시로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상승 지역은 어떻게 할까? 주요 지역과 핵심 지역 내에서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되는 곳들이 있죠. 가격 상승 별로 표현할게요. 별로. 이런 상승 지역들이 이제 많이 발생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거고 가격이 싸면서 오를 지역 찾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겐 굉장히 필요한 그런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출이자 올린 것까지는 좋은데 대출 규제를 잡았잖아요. 대출 규제를 잡으면 반드시 우리나라의 전체 경기가 상당히 침체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되면 한번 인플레이션을 지나가겠죠. 그리고 경기가 너무 빡빡하게 안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플랫 타이어, 빵꾸난 타이어처럼 돌아가기 위해서 활성화되기 위해서 규제를 일시에 풀 수도 있는 부분들도 예상된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대출 규제에는 한번 들어가면 오랜 규제는 아니다. 이거 1년에서 2년 이상 써먹기 힘든 카드고요. 예를 들어 양도세 규제라든가 취득세 중과세 이런 것들은 4, 5년 쓸 수 있는 규제 중에 하나겠지만 대출 규제는 이건 너무 오래 쓰면은요. 우리 한국 경제가 빵꾸난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이럴 때는 담담하고 담대하게 잘 견디는 능력도 필요할 거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고자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주요 지역 내에서 오를 지역들 선별해서 투자하는 거 이것도 잊지 말아야 될 하나의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대출 규제 시기니 주택 거래가 급감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라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